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과연 몇이나 계십니까? 몸은 점점 말이 듣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줄어들고 밤이 끼워질수록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미 답을 정해두셨습니다. 잔이 아니면 요양시설,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으며 아직 남아있는 삶의 주도권을 서서히 내려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들을 순간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작아집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단을 지나왔고 지금은 일생이 끝자락에서 인간의 존함을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논의안의 얼굴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것은 경도, 돈도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녀도 시설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야 할 노후의 길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외면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남의 결정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노후라는 말을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거의 자동처럼 세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이야기도 특정 세대의 고민도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강단에서 또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에 가까이에서 보면 느낀 한국 사회의 아주 솔직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함께 사는 길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집에서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방문덜 봄이나 제가 케어를 통해 익숙한 공간에서 지내는 선택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양시설입니다. 책에다 갖춰져 있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결국 이 길을 떠올립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저 역시 어느 하나를 쉽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믿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전쟁 직후의 폐하 속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늘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간 안에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렸던 사실을 말입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 아니면 시설이라는 생각에 가출한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점점 자기 손을 떠나리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노후의 크림을 떠올릴 때 정말 이 세 가지밖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저는 이 세 가지 길쯤에서도 가장 따뜻해 보이지만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선택, 자녀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선택이 왜 가장 아픈가? 노후의 선택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이는 그대로 팔아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필요해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것이 탄연하다고 말이지요. 자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어떤 철학보다 강한 일들하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아름이야. 그리고 수많은 논의는 삶에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말 없는 부담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아이를 키웠다. 그러니 조금쯤은 기대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결국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은 사랑은 조금씩 무게를 띠기 시작합니다. 부탁이 늘어나고 침묵이 늘어나고 감사는 마음속에만 남고 말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녀 역시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대가 다릅니다. 살아온 시간의 길이가 다르고 하루를 살아내는 리듬이 다릅니다. 같은 집오 말에서 지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마찰이 하루하루 쌓입니다. 부모는 어느 날 문득 이 집에서 내가 조금 남는 존재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는 또 자녀대로 늘 신경 써야 한다는 필요에 지쳐갑니다. 그 결과 생기는 갈등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의 파장이 달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조염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워지지 않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리는 냉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중과 감사라는 승실 공간을 남깁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삶의 결정권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겪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삶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는 또 하나의 선택, 방문 돌봄과 재가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는다는 선택의 무게 자녀와의 돈가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많은 분들이 다음으로 떠올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는 삶, 방문 돌봄과 재가 케어라는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낯선 공간에 적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시간에만 도움을 받으면 괜히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이 덜 무겁다고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저 역시 이 선택이 주는 안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냄새와 공간, 오래된 물건들이 주는 안정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내며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논의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되립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도 조용히 마주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먼저 비용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큰 부담이 아닐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에 몇 번 짧은 시간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마음속 계산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경제적인 불안은 노년의 마음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또 하나 많이 말해지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따뜻한 돌봄이라 해도 타인이 정기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순간 생활의 리듬은 자연스럽게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때는 기다려야 하고 어느새 내 하루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말을 조용히 꺼내셨습니다. 집인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집이 심의 공간이 아니라 설명해야 하는 공간이 되는 순간 삶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돌봄을 받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시점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는 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이 선택이 유일한 길인가 아니면 조금 더 스스로의 삶을 지켜 방법이 남아있는가? 노후의 삶은 그저 지켜보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나다움을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는 선택 요양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요양시설이라는 선택이 주는 안전과 그대가 당분 돌봄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많은 분들이 마지막 선택지로 떠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간정없이 그러나 솔직하게 바라보려 합니다. 요양시설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분명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안전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자녀에게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마음의 가벼운 이 이유들만 놓고 보면 요양시설은 매우 선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자 역시 반드시 시설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는 사실에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더 이상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것은 수명을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이 점을 보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물을 넘는 순간 함께 따라오른 현실이 있습니다. 시설의 생활은 시간표로 엄지됩니다. 기상시간, 식설시간,
목욕 순서 하루의 하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무거워 조금 더 누워있고 싶어도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도 그 선택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유를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한 선택을 원할 뿐입니다. 지금 일어날지 조금 더 쉬어갈지 오늘 무엇을 입을지 언제 참을리 할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야 하루가 내 것이 됩니다. 시설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좀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속에서 마음의 근육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느끼게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의 자른 여러 분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덜의 문제보다 몸의 문제보다 오히려 마음을 더 빨리 지치게 합니다. 삶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느낌 내가 살고 있다기보다 시간에 실력하고 있다는 감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양시설이 필요해지는 순간은 본명이 옵니다. 그 선택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 이 선택이 가장 빠른 길이어야 하는가 자유를 내려놓는 결정은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일은 가능하다면 마지막에 남겨두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아직 당신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 사람의 실제 삶을 통해 이 선택들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곁에 있어도 깊어졌던 코도 그리고 한 번의 결단,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한 어르신의 삶입니다. 그분은 노래도로 혼자 지내다 다리와 허리에 불안이 생기면서 주별의 권위로 자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기척이 있고 저녁이 되어도 집안에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혜대 둘러한 제도 대화는 날씨나 필요한 이야기분이 없고 바쁘게 움직이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부탁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미안함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있어 집은 늘 삶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면 사람은 분명 곁에 있는데 나만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보다 누구만 곁에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훨씬 더 깊고 아프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분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졸음까지 조용히 맡기고 있었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민폐가 되지 않으려 했으며 항상 감사받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했단 마음은 이미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와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삶에 자기 손으로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결국 작은 집으로 나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었고 혼자 감당해야 할 일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래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함께 살 때보다 오히려 말 한마디가 더 부드러워지고 만나는 시간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순간. 마음이 차이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 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디에 기대는 야가 아니라 어디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야입니다. 의존을 내려놓는 용기에 그것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선택의 바탕이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풍경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리 합니다. 너 후에 지탱하는 마지막 긴 풍경이라는 자산. 노년에 이르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살 때 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에 너 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따라
주변의 시선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지켜본 바로는 노년에 멀어진다고 느끼는 이유가 내 타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차피 누가 보겠느냐는 마음으로 옷차림을 대충 하게 되고 말이 거칠어지고 생활의 질서를 스스로 물어들이게 됩니다. 그 편안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다고 넘기지만 그런 날이 쌓이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라고 말입니다. 화려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등을 펴고 걷고 말을 꼬르고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먼저 꺼내는 것, 집안을 청돈하고 창을 닫고 공기를 맑게 하는 이런 사소한 예술들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통역은 누군가 다 부여해주는 지위가 아닙니다. 내일 스스로 선택해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놀라울 만큼 본명한 힘을 가집니다. 억지로 기대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으로 당신을 봐보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온기로 이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노후의 선택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녀 아니면 시설이라는 두려운 갈림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많은 지산이 있는가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가, 그 한 가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노년에 흔히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은 정말로 나이가 되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나이가 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호후에 노년에 접하되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에 노년을 가장 깊이 외롭게 만드는 오해라고 느껴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몸의 힘이나 속도로만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많이 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필요한 힘의 총연은 달라집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힘,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힘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을 이미 그 힘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동네에서 아이들이 돌아오는 시간 잠시 말을 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시간은 아이에게는 안전과 따뜻함이 되고 허럿이 내게는 하루의 의미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이웃의 안부를 먼저 묻고 작은 도움을 건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전제만으로 공동체는 숨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돕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도움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노년의 삶은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자연스러운 노고감 속에서 다시 생기를 얻습니다. 사람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와 다시 살아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필요하면 큰 역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가장 아픈 것은 병이나 가난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감각입니다. 그러나 그 감각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다시 맡는 순간 사람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등이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나는 아직 사회이보라는 감각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러한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 함께 살아가는 밤식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의 기회, 그리고 노후의 끝에서 다시 선택한다는 것, 노후의 거처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녀의 집이냐 요양시설이냐, 그 두 가지 사이에서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두 가래밖에 없다고 믿는 순간부터 노후는 불안의 시간이 됩니다. 제가 오랜 사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 느낀 것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조용한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는 삶도 아니고 모든 것을 혼자 따는 삶도 아닙니다. 함께 살 때 서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같은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살 때 각자의 방이라는 는 작은 세기를 가지고 부엌과 마루 같은 공간을 나누는 3원을 닫으면 혼자일 수 있고 원을 열면 사람의 기착이 느껴지는 삶입니다. 이런 공동의 삶에 사는 이 상아리만큼 자연스럽게 역할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밥을 잘 짓고 누군가는 삶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아픈 기색을 먼저 알아봅니다. 누군가 누구를 돌보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삶을 건네는 구조입니다. 이 안에서 사람은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됩니다.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 쓸모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삶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노후의 삶에는 정해진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만큼 다른 답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노후는 정말로 누군가에게 맡겨야만 하는 시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후는 그동안 덤이리아 살아온 역할과 기대를 내려놓고 비로소 자기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 시설에 가는 것이 패배처럼 느껴지는 마음 혼자가 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모든 것은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오래된 생각이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애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와 거리를 지키며 따뜻함을 남길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살며 웃음을 나눌 수도 있으며 시설에 들어가더라도 그 시간을 품위 있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노후는 삶을 닫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다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거 하나만 선택해 보시죠. 반을 정리하고 인사를 건네고 자리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것, 그 선택들이 모여 노후를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내는 시간으로 바꿔줍니다.